네, 이번에는 김건희 성역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이재명 방탄이다 뭐다 그러면서 계속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정작 진짜 성역화하는 이 김건희 성역화에 대해서만큼은 셀프 입틀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난리 치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뭐 전체주의네 뭐 나라가 독재로 가네 별별 얘기를 다 했던 사람들이 진짜 그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 앞에서는 알아서 깁니다. 이 방심이가 김건희 씨 의혹 보도를 또 중징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런 기사가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특히 대표적으로 MBC가 공격의 주 타겟이 됐는데요. 시선 집중도 중징계를 받았다. 뭐 5번째 법정 제재가 있었다. 요런 게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전 그게 진짜 위험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막 계속해서 그 분노의 게이지를 높여가는 것도 당연히 일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 뭐 5번째 했네 10번째 했네 쟤 원래 저러잖아 라고 가는 것도 위험해진다. 그래서 저는 익숙함이라는 것도 굉장히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위험할 때도 있다. 특히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 봅니다. 결국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김건희 씨 그 의혹 보도만 하면 왜 저렇게 과민 대응을 하냐. 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 규제 기구들이 지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규제, 계속 중징계 이걸 때리고 있죠. MBC뿐만 아니라 뭐 CBS, YTN 등등 계속 그냥 중징계를 하고 있는데, 여권 추천 심의위원들의 주장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일단 노골적으로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아니 부당이득이 아니라면 방송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 왜 방송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김건희 씨를 옹호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얼마의 이득을 받든 간에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게 아니라면 보도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좋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게 아니라면 이라는 말이 얼마나 웃긴 겁니까?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씨 빼고 전부 다 지금 재판받고 있고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주가 조작에 연루가 안 됐다는 걸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지? 검찰이 그냥 안 움직이면 없는 일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관련 보도들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익을 얻었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수익이 나왔고 검찰은 근데 왜 김건희 씨 소환하는 데 소극적이지? 이게 핵심 포인트로 그 보도된 내용인데, 마치 저런 식으로 얘기를 또 슬쩍 해가지고 과도하다는 식으로 실드를 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다들 기억하실 텐데 김건희 씨가 손해를 봤다고 말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해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죠. 아 오히려 김건희 씨 손해를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마저도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장관은 뭐 1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범죄자는 왜 있지? 아니 이 잣대대로 보면 대한민국에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얘기를 그냥 꺼냈다 하면은 바로 중징계예요. 어디 고개 들어 어디 이거 입 다물어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비판에 나선 거죠. 도이치모터스를 그리고 김건희를 기어이 금치고로 지정하자는 거냐. 이건 상식적인 비판입니다.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키워드를 무슨 설정해 놓으면은 자동 뭐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다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그 키워드 입력하면 바로 그 가려지는 거. 거의 그거를 그냥 아예 세팅해 놓은 것처럼 마치 그냥 김건희 얘기만 하면 중징계. 도이치모터스 중징계. 23억 어디 약간 이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요. 스스로 입을 틀어막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에 언제까지 재갈 물릴 거냐. 특히 여기서 지금 주로 비판을 받는 게 바로 방심위와 선방심위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우리가 방심위, 선방심위라고 부르고요. 이게 기가 막힌 게 결국엔 그 검찰의 종합의견서를 보도를 한 건데, 이게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징계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럼 이 잣대대로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주진영의 유력 정치인들을 향해서 막 조국 일가 그렇게 난도질할 때 저들이 어땠습니까? 아, 이게 막 권력을 감시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해도 무슨 성역하는 식으로 논리를 또 껑충 띄어가지고 비판도 못하냐,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네들 할 말 다 하게 됐었던 그 시대였는데도 성역하다, 독재로 간다, 뭐 북한이다, 중국이다, 그렇게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용감한 투사인 척 하던 사람들이 정작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선 고개를 팍 숙이고 거기서 한 자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그게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셀프 입틀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정치인들은 똑같아. 야, 그 민주당도 양비론 그냥. 집권 여당 지금 어딥니까? 그래서 무리한 징계 원인 중 하나가 결국엔 김건희 의혹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검찰이 다룬 건데, 이게 야, 정말 심각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틀막, 입틀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지금 이게 뭐 검찰 독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소위 그 능력주의랑 또 이게 연결이 돼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냐면 과거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눈에 딱 보였잖아요. 직관적으로 뭐 최루탄 날아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막 탱크 보이고, 막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막 사람들 패고, 막 사람이 죽고 고문 당하고,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 그건 잘못된 건데 라고 바로 이해하는데, 검사들이 양복 쫙 빼입고 시험을 쳐가지고 일종의 그런 그 권리? 권한 같은 거를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 능력으로 저렇게 검사가 됐고, 아무리 검사가 뭐 편향이 됐네 뭐네 하더라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빌미를 주고 살았대?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깔끔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뭐 굳이 흥분해갖고 싸우면 어차피 서로 간에 설득이 되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검사라고 치고 너 하나하나 털고, 너 만약에 털어서 정말 나올 게 없다 싶으면 그냥 언론에다가 그냥 몇 개 키워드 던져가지고 프레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족들 하나둘씩 털어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무사할 수 있을까? 너 진짜 자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점점 이게 이상함을 느끼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내 얘기가 아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봤던 그 이 잔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좀 잘 좀 하지. 그러길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프레임 전쟁과 이 심리전, 여론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뭐 법적, 논리적, 뭐 이성적 영역으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택일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야, 프레임이 중요하냐,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그 팩트를 가지고 싸우는 게 중요하냐, 이게 VS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영역에서, 소위 여론전, 심리전, 이 프레임 전쟁 영역에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해나갈 거라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설득을 해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다. 그래서 법을 앞세우면서 지금 계속 선택적 잣대, 선택적 정의를 들이대는데, 이러니까 이걸 아는 고관여층들부터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이렇게 분노하는 고관여층을 이재명 팬덤이다, 종교화됐다, 이런 식으로 또 그냥 싸잡아가지고 퉁쳐버리려는 겁니다. 고립시켜버리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도 이게 쉽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MBC는 뭐 한국방송학회라든지 그 방송기자연합회라든지 여기서 방송기자상까지 받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MBC 편파적이다, MBC는 너무 정치적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입틀막이 되는 데는 알아서 그냥 입을 틀어막고 자기가 다른 데 털리는 거 보면서 셀프 입틀막을 하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가고, 근데 계속 고개를 들어? 그런 데는 그럼 편향됐다고 하면 되지 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최근에 법원에서 이 방심위의 그리고 선방심위의 무더기 법정 제재가 패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전 7패. 야,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7전 7패예요. 한마디로 MBC에 대해서 앞서서 계속 방심위와 선방심위 얘기를 했는데 법정 제재가 효력 정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특히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에 관계자 징계를 좀 내렸는데 이게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거고요. 이현주 씨가 뉴스아이킥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얘기를 보면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냐? 한동훈 씨 취임한 거에 대해서 당원들 입장으로 보면 황당하다. 형님 찬스 빌려서 낙하산으로 온 거 아니냐. 한동훈 취임사에 대해 화가 난다. 이게 일방적 비판이란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보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조리돌림을 하고 없는 사실도 진실인 것처럼 또 계속 비난을 퍼붓고 이러면은 법정 제재 안 걸릴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외로도 그 이준석 씨와 한동훈 씨의 그 연설문을 비교하면서 이준석 승, 한동훈 패 요 말한 거랑 한동훈 씨 임명안이 그 국힘 전당대회에서 96.5% 찬성률 기록했는데 이걸 비판했다고 이게 또 민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MBC가 이렇게 법정 제재에 불복을 한 건데 법원에 그래서 7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이겼습니다. MBC가 이긴 거죠. 그래서 방심위와 선방심위가 7전 7패를 기록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얼마나 택도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정진석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을 때 1심에서 그래서 징역형이라는 굉장히 센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힘 계열에서 뭐라 그랬냐면 노사모 판사다. 저 판사가 노사모라서 노무현 대통령 건드려갖고 저렇게 판결 내는 거다. 판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잣대에 들이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나왔으면 대대적으로 계속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법원의 판결을 막 부정한다는 식으로.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것도 법원에서 방심위 선방심이 심각하다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그런 자칭 중도주의자들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방심위와 선방심위가 괜히 저랬겠어? 아, MBC 편향된 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내용들은 쏙 빼놓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 게 필요한 거고요. 무려 20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야,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8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거 말고도 경고, 주의, 과징금 부과 어마어마합니다. 노골적으로 MBC가 셀프 입틀막 하고 도망치고 그러지 않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만큼 MBC가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MBC에 대한 힘을 실으려고 그래서 MBC 유튜브가 압도적인 구독자와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러니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 처리해 이렇게 된 거죠.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MBC에 대해서 더 많은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예 과징금까지 때려버리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때 전국민 듣기 평가 만들어 놓고 3천만 원을 또 확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도 1,0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확정이 됐대요. 김건희 씨 통화 공개했다고. 아니 저도 계속 제 공직선거법 재판과 결국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거에 대해서 부정 안 합니다. 뭐 제가 그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지금 이 시기에 뭐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3심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 받았으면 저 인정합니다. 근데 왜 이 잣대가 저한테 들이댄 잣대를 모든 유튜버들이나 모든 방송사나 모든 언론사나 모든 정치인들한테 들이대주면 그리고 그거에 맞는 똑같은 잣대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면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열받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잣대가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 수위를 때리면 왜 한쪽에는 한 1, 10 이런 솜방망이로 가냐 이거죠. 심지어 기소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준석 씨 공직선거법
그 관련해서 고발당한 건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뭐 이거는 아무튼 6개월이란 기간 안에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거라서 중간중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미리 예고를 했었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누가 여기에 실제로 주인인지가 이때 당시에 드러났다. 실제로 누가 실세인지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렇게 해서 지난 2년 동안 실컷 누렸죠. 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 얘기는 그대로 셀프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영원하게 이 권력을 누릴 수가 없죠. 애초에 5년짜리 권력이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설쳐된다는 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비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이런 식으로 대선 당시에 난리가 나니까 사과 아닌 사과를 했죠. 저렇게. 그러니까 그때 유행했던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나도 그럼 돋보이려고 그냥 욕심 내가지고 허위 스펙 쌓고 허위 경력 쌓고 모르는 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저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는데 뭐 그것도 죄라면 죄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넘어갈라나? 검찰이 못 본 척하고 그냥 흐린 눈 하고 아예 안 본 눈을 하려나? 아니죠. 여기를 제외하고 다른 누구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바로 그냥 눈 떠보면 어디 좁은 데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공정의 개념이었잖아요. 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죄다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검찰에 제대로 출석조차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냐. 그래서 이 본부장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했던 거고 앞으로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윤석열 장모 가석방 보도도 중징계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누가 그런 민원을 넣었냐? 한 명이 넣은 게 아니에요. 법무부, 국힘, 공안련. 바로 이 MBC 뉴스데스크의 이 보도를 두고 이것도 또 중징계를 때렸다는 건데요. 야, 그 공안련은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선방심위의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이게 이 무려 여기서 다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법무부랑 공안련에서는 저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이걸로 넣은 거고 국힘은 선방심위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다는 건데 지금 선방심위는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선거방송이야 저거. 이렇게 말하면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져도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셈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선거방송인데? 그러면은 이게 실제 떨어져 있어도 그냥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일반적인 방심위의 심의 일정, 징계 절차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선거 방심위가.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보여준다는 거죠. 정부 부처, 여당, 시민단체가 이렇게 한 방송을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게 이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거 거의 본 적 있습니까? 특히 이 장모 가석방 관련 MBC 보도는 뭐가 허위인지 아직 결론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치소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실하게 취재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안 그래도 윤석열 장모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지 않냐? 법무부가 모를 리 없다는 게 상식적 판단 아니겠냐? 지극히 맞는 말이죠. 근데 최근에 윤석열 장모의 가석방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이런 말을 전합니다. 만약에 MBC 보도가 없었다면 그러면은 슬슬쩍 이렇게 가석방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걸 못하게 만들려고 권력을 감시하는 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다. 이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해서 언론인들이 했던 얘기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똑같이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성역화하고 이틀막 하는 데에 대해서는
난 이거 모르겠어, 잘. 이건 너무 정치적인 얘기인데, 평소에 정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도, 정치 얘기, 너 너무 정치적이야, 사람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 하지 말자. 요즘 요렇게 전환이 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의 오빠 재판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봅니다. 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공흥지구, 양평 공흥지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개발 부담금을 깎기 위해서 증빙서를 위조한 거예요. 그래서 위조 뭐 사문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심플하게 보면 17억 4,800만 원 정도의 개발 부담금을 양평군이 부과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김건희 오빠 측에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자 전액 없애줬던 거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의 말로 윤석열에게 돌려줄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말했던 공정상식 정의가 바로 이런 거냐. 여기에 자유도 포함되는 거죠. 자유 타령을 그렇게 지겹도록 하는데 저도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원래는 민주 진보 진영의 중요한 가치였는데 어느 순간 보수가 신자유주의랑 슬쩍 섞어갖고 경제적 자유만이 진짜 자유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쓱 가져갔는데 이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민주 진영에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말 같지도 않게 자기의 자유, 강자의 자유, 학교에선 전 그래서 그렇게 10대 청소년들한테 비유합니다. 자유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게 일진들이 마음 놓고 삥 뜯을 자유,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폭행할 자유를 의미하진 않지 않냐.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를 찾고 뭐 청년들, 직장인들 뭐 등등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그 사례들을 찾아서 어떤 포인트에 확 와닿는지 이런 걸 계속 정리하고 그걸 또 공유하고 그런 걸 앞으로 또 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걸 같이 집중적으로 할 친구들하고 좀 많은 일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프레임 전쟁과도 연결되는 거라 보고요. 이 심리전이라는 것도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갔던 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심리, 이 작은 불씨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그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잖아요. 욕망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허용하자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안 따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빈틈을 파고 들어갔고 계속 그 민주진영에 폭탄을 던지고 그 분열을 또 넓혀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를 계속 전문가분들도 찾아뵙고 그리고 대중 강연 같은 걸 종종 알림이 항의도 구독자분들, 희동이분들 대상으로 했었잖아요. 앞으로 그런 걸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부하고 우리 개개인의 기본기를 쌓고 그 중에서 또 정치를 나중에 할 친구들도 나올 거고요. 같이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대중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연령대를 청년으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청년, 청소년들 그리고 멤버십 희동이 분들한테 최우선으로 그 자리에 그 기회를 부여를 하고 더 폭넓게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에 앞으로 계속 기획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런 활동을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